여러분, 혹시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순간을 떠올린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 믿었던 모든 게 한순간에 거짓으로 느껴지는 그 아픔,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순간을 겪었습니다. 제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50대 초반의 회사원, 한 여자의 남편,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였던 사람이라고만 해둘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20년이라는 시간을 무너뜨린 한 장의 영수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건 평범한 금요일 저녁에 시작됐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이미 나가고 없었고, 중학생 딸아이는 방에서 이어폰을 끼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맥주캔을 따며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사실 머릿속은 이미 하루의 피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잔소리를 듣고 끝없는 보고서와 이메일에 치여 정신없었던 하루. 집에 오면 그나마 평화라도 찾고 싶었죠. 그런데 그때 아내가 급하게 나가느라 거실에 던져둔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테지만 가방 지퍼가 살짝 열려 있고 안에서 무언가 삐져나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얀 종이 한 장 끝이 구겨져 가방 밖으로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손을 뻗어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호기심이라기보다는 그냥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 종이를 펼친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모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영수증에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오후 2시, 제가 회사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땀 흘리고 있을 때 아내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영수증에는 카드 결제 내역과 함께 방 번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 하나하나가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게 뭐지? 실수일까? 누군가 장난친 걸까? 하지만 영수증 하단에 찍힌 카드 번호를 보니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분명 아내가 쓰는 신용카드 번호였습니다. 매달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면서 익숙해진 그 번호. 숨이 막혀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손에 쥔 맥주캔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다시 가방에 넣으려 했습니다. 아니,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본 척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내와 20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우리는 서로를 믿었습니다. 그녀는 늘 성실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며 딸을 키우는데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모텔에? 그럴 리 없다고, 이건 분명 오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영수증을 쥐고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가슴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좀 늦었네. 친구들이랑 얘기가 길어져서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얼굴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 미소에 저도 미소로 답했을 테지만 그 순간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피곤해 보여. 좀 쉬어. 아내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지만 그 손길이 왜인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머릿속은 이미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가 정말 모텔에 갔을까? 누구와?
왜? 아니,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영수증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 하지만 다시 가방을 뒤진다는 건 아내를 의심하는 명백한 행동이잖아요. 20년 동안 한 번도 그녀를 의심해 본 적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우리는 늘 대화로 풀었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는 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수증은 뭐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마치 아무 비밀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과민한 걸까? 그냥 친구랑 간 거라고 치자. 하지만 모텔에? 오후 2시에? 그게 말이 되나? 온갖 시나리오가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좋은 시나리오, 나쁜 시나리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어때? 바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고 마치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커피 잔을 받아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그냥 평소 같아. 하지만 속으로는 밥 한 술도 넘길 수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진 것도 가슴이 답답한 것도 다 그 영수증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내 표정을 눈치챈 듯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 질문에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내가 모텔에 간 게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딸 오늘 학교에서 시험 있다며? 아내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응했고 우리는 평소처럼 아침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평소 같은 아침이 아니라는 걸, 뭔가 달라졌다는 걸. 그날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지만 머릿속엔 영수증의 글씨만 떠올랐습니다. 203호 3시간 이용. 그 글씨가 마치 제 가슴에 새겨진 것처럼 잊히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다가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했고 점심시간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결국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해.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 오해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퇴근길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대화해야겠다고. 이걸 그냥 묻어둘 순 없었습니다. 만약 오해라면 오해를 풀어야 했고 만약 사실이라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딸과 함께 식탁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가 내 최애 메뉴 만들어줬어. 아내는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 배고프지?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 이 따뜻한 가정, 이 모든 게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는 내내 제 눈은 아내의 얼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딸과 농담을 주고받고 내게 반찬을 덜어주며 마치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인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 속 영수증을,
그리고 그 영수증이 말하는 진실을. 식사가 끝난 후 딸이 방으로 들어가고 아내가 설거지를 시작했을 때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맥주캔을 하나 더 땄습니다. 손에 쥔 영수증은 이미 구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제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 다시 한번 봤습니다. 날짜, 시간, 방번호, 카드번호,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아내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이 영수증에 대해, 그리고 우리 결혼에 대해.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캔을 손에 쥔 채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좀 조용하네.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고 얼굴엔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저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모텔 영수증이 자꾸만 손에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목이 바짝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말해야 하나? 아니, 딸이 깨어 있으니 나중에.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뒤엉켰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입을 뗐습니다. 여기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차분히 말하려 애썼습니다. 아내는 살짝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뭔데? 무슨 일인데 이렇게 진지해? 그녀가 농담처럼 웃으며 물었지만 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영수증을 바라보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친구랑 점심 먹고 커피 마시다가 시간 남아서 잠깐 쉬려고 간 거야. 그 말은 마치 준비된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 먹고 모텔에 간다고? 오후 2시에?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소엔 절대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는 저였지만 그 순간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해야.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친구가 피곤하다고 해서.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친구? 어떤 친구? 왜 모텔에서 쉬어? 카페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하필 모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따졌습니다. 아내는 시선을 피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방에서 나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엄마, 왜 싸워? 딸의 목소리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내는 급히 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야. 방에 들어가 있어. 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를 보다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아내는 저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딸 앞에서 이러지 마. 오해라니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녀를 믿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면 뭐든 이해하려 했던 제가 이번엔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해? 그럼 이 영수증이 왜 내 가방에 있는 거지? 내 카드 번호가 찍혀 있는데? 저는 영수증을 손으로 쥐며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시선을 피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말해. 도대체 누구랑 거기 간 거야?
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고 아내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회사 동료랑 갔어.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믿어줘. 하지만 그 말은 너무 허술했습니다. 회사 동료? 오후 2시에 모텔에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여? 20년 동안 너 말이라면 다 믿었어. 그런데 이건 뭐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제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잠깐 쉬려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더 말하지 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대신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새벽 3시쯤 아내가 침실에서 몰래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응, 나 괜찮아. 그가 알아버렸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그 회사 동료와?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 들리는 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끊고 다시 잠자리에 든 듯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녀를 믿었지만 그 믿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갖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는 모습, 그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모르는 그녀의 또 다른 살. 그 상상들은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여보, 커피 마실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저는 그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아니, 됐어. 저는 짧게 대답하고 회사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딸은 아침 식탁에서 조용히 밥을 먹으며 우리를 힐끔거렸습니다. 아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학교 잘 다녀와. 하지만 그 미소는 억지로 짜낸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려 했지만 눈앞엔 영수증의 글씨만 떠올랐습니다. 203호 3시간 이용. 그 글씨가 마치 제 뇌에 각인된 것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다가와 프로젝트에 대해 물었지만 건성으로 대답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 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결국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해.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내와의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영수증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 진실이 우리의 결혼을 어떻게 바꿀지 두려웠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가정, 딸과의 평화로운 일상, 그리고 아내와의 추억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딸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뭔데? 하지만 제 눈은 아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며 TV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우리 얘기 좀 더 해야겠어. 아내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어제 얘기 끝난 거 아니야? 오해라고 했잖아.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너 새벽에 누구랑 통화했어? 아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그녀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었어. 새벽에 전화하는 거. 누구야? 그 회사 동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솔직히 말해. 더 이상 거짓말 들을 준비 안 됐어.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침대 반대편에서 조용히 숨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과 배신감만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들었던 그녀의 전화 소리, 그리고 그 떨리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그녀의 휴대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우리 결혼기념일 날짜. 화면이 켜지자 메시지 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제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와의 대화가 수백 통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조용한 곳으로 가자. 그가 의심하는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 그 문장들은 마치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상대는 아내가 자주 언급하던 회사 동료였습니다. 그녀가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라며 늦게 들어오던 날들, 동료들이랑 회식 있다며 나가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늘 성실했고 딸을 위해 헌신했으며 우리 가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 이 메시지들은 저를 이렇게 배신하고 있었다니.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여보, 커피 마실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태연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연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 봤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를? 그녀가 말을 더듬자 저는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 메시지. 전부. 아내는 순간 말을 잃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도대체 언제부터야? 누구야? 아내는 처음엔 부인하려 했습니다. 그건 그냥 장난으로 주고받은 거야. 아무 일도 없었어. 하지만 제가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어주자 그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당신한테 부족함이 있었던 건 아니야. 그냥 외로웠어. 외로웠다고? 저는 매일 회사에서 치여가며 가족을 위해 일했고 주말이면 딸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외로웠다고?
외로웠다고? 그래서 다른 남자랑 모텔을 갔어? 이게 내 변명 전부야?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의 실수였어. 하지만 메시지를 본 저는 그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몇 달, 어쩌면 더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더 말하지 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야겠다고. 아내는 그날 밤 내내 문을 두드리며 사과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딸을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저는 딸을 위해서라도 이 결혼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커가면서 엄마의 배신을 알게 된다면 그게 더 큰 상처가 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재산 분할은 공평하게 했습니다. 집은 팔아서 절반씩 나눴고 저는 딸의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딸까지 나한테서 뺏으려는 거야? 하지만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딸이 너한테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아. 결국 아내는 양육권을 포기했고 딸은 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딸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저와 딸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동네로 옮기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딸의 방에서 나온 낡은 앨범과 아내가 좋아하던 찻잔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영수증을 발견한 순간부터 우리 가정은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새 아파트는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딸은 처음엔 엄마가 없는 집에 적응하지 못해 방에 틀어박혀 있곤 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올까?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아. 하지만 언제든 내가 보고 싶으면 만날 수 있어.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녀의 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 그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도 다짐이었죠. 아내는 이혼 후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딸에게 가끔 전화가 왔고 명절이면 짧게 만나기도 했지만 저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궁금증을 파고들 용기는 없었습니다. 모텔 영수증을 발견했던 순간, 그리고 휴대폰 속 메시지를 읽었던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픔에 매여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딸과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잘못했어도 그래도 엄마야.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맞아. 엄마도 사람이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아빠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고마워.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회사 생활은 여전히 바빴지만 저는 최대한 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퇴근 후엔 딸이 좋아하는 파스타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녀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딸은 점점 밝아졌고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깔깔 웃곤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이 무너진 후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딸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 늘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동네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눈빛과 수군거림이 느껴졌습니다. 그 집 아내가 바람 피웠다던데 그래서 이혼했나 봐. 그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무시하려 애썼습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딸의 행복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래도 가끔 혼자 맥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면 그 영수증이 떠올랐습니다. 203호 3시간 이용. 그 글씨는 여전히 제 가슴을 찔렀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아빠, 나 과학 경시대회에서 1등 했어. 그녀가 자랑스럽게 상장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저는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 딸.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배신, 이혼의 상처, 세상의 시선. 그 모든 게 딸의 미소 앞에선 한낱 먼지처럼 작아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리고 가끔 혼자 맥주를 마시며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아픔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딸과 저는 서로에게 기대며 더 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20년은 끝났지만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딸과 함께 웃고 있는 이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미래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